안규백 장관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항의 전화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방부도 브리핑에서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시인을 한 부분인데, 논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 국방부 장관 등에게 사과를 했다라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서 국방부가 사실이다라고 어느 정도 시인을 해버렸는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밤에 그거 사실 아니다라고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사과할 일도 아니고 사과하지도 않았다라며 정부의 입장을 반박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주한미군 서해상에서 중국 전투기가 대치가 됐고 우리 국방부 장관이 전화로 항의했다는 겁니다. 몰랐다는 것 같아요, 국방부 장관은. 그런데 주한미군 입장을 들어보면 그거 다 통보해 줬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보고 체계가 잘 안 된 것 같다, 국방부 장관이 몰랐던 거 하면 거기에 좀 유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특정 언론이 주한미군이 한국에게 사과했다라고 보도를 해버렸고 국방부가 일정 부분 사실이다라고 그걸 또 시인하는 바람에 일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그젯밤 한밤에 주한미군이 긴급 발표 입장을 낸 거예요. 우리는 사과 안 했다. 그리고 방위태세 훈련은 사과할 일이 아니다 라고 강하게 정부 입장을 부인하면서, 자, 국방부 입장이 모호해진 거죠. 이례적 반박이에요. 주한미군 대비태세 유지에 사과 안 한다, 사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위 지도자의 비공개 논의를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건 도움되지 않는다라며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비판한 겁니다. 저도 국방부를 오래 출입했지만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자, 일단 김유정 의원님, 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밤에 반박을 했지만 우리 국방부나 정부는 이에 대해서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선 걱정스러워요. 첫 번째는 한미동맹 괜찮은 건가 걱정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진실은 뭐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주한미군 입장이 사실이라면 우리 국방부가, 우리 정부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브리핑한 거 아닙니까? 그게 특정 매체 한 곳에서 사과가 있었다라고 보도를 한 걸로 저는 아는데 다른 매체에서 보도가 안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걸 국방부가 사실이다라고 브리핑해서 인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주한미군은 사과한 적도 없고 사과한 일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한 겁니까? 사과를 안 했는데 사과했다라고 국방부가 말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쯤 되면 이제 진실 규명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좀 국가나 한미 동맹의 소통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건가 걱정도 하게 되고요. 이게 지금 2월 18일 날 있었던 오산 기지에서 F-16 전투기가 한 10여 대가 출발한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서해 쪽에서 중국 그 전투기하고 대치 상황에 이르렀는데 왜 우리는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었냐, 이렇게 그 긴장 관계가 지금 발생했는데라고 안규백 장관이 주한미군 사령관 항의를 전화를 했고, 또 합참의장도 항의 전화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뭐 유감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게 그냥 유감이나 뭐 사과 표명만으로 될 일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절차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대치 국면까지 됐을 때 우리는 모르고 있다거나 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통보가 됐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훈련의 어떤 구체적 내용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면 우리의 승인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만 모르고 서해상에서 대치가 있었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가 지금 주한미군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의 보고 체계가 장관이나 합참의장에게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됐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이고,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부에서 일단 어떤 내용을 주한미군 쪽으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그 훈련과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누구에게까지 보고가 됐던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내부의 어떤 일단 진상 규명이 좀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고가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까지가 아니었다라고 해서 이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항의 전화를 장관이 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미군과의 어떤 소통이 조금 더 원활하게 돼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미 연합훈련이나 지금 뭐 DMZ 관련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까지 조금 번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9.19 군사합의 복원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무인기 보내는 것도 재발 방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주한미군이 입장이 조금 다른 의견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니야라고 국민들이 걱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고가 어떻게 됐는지, 그 애초에 당초에 문제가 됐던 그것부터 좀 국방부에서 명확하게
밝히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예, 이게 단순히 한미 간의 소통의 문제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외교적 문제로도 비화될 조짐도 보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이 동맹국인 미국에게 잘못을 전가했다라고도 비춰질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 미군이 사과를 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국방부가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는 것 자칫 외교적으로 미군의 행동이 잘못됐다. 중국과 미국이 대치된 상황에서 라고 한국 정부가 공인을 해준 셈이 된다라는 건데 사실 안영환 의원님 이 외교적 언어에서 이 유감 표명과 사과는 사실 하늘과 땅 차이 그럼요.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에서 국방부가 과연 신중하게 브리핑을 했느냐, 안규백 장관이 제대로 보고받고 항의한 건 맞느냐, 뭐 이런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감과 사과는 어폴로자이저, 쏘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저는 현재 새 정부 들어서 한국과 미국 관계가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뭐 노래 가사도 있죠. 조금씩 멀어져 가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미국의 주한미군 운영 방침은 분명히 변하고 있다. 대북 견제는 한국군에게 맡기고 뭐 이제 부분적으로는 연합훈련 통해서 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국 쪽으로 틀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현재 군산에 있는 미 공군 기지는 중국에 가장 가까운 미군 해외 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 입장에서 본다면은 군산 기지를 대중 견제를 위해서 운영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막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미국의 대외 전략, 군사 전략의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군사 훈련에 북한을 견제한 군사 훈련의 문제입니다. 현재 북한을 견제하는 북한은 대북 훈련, 그러니까 프리덤 실드 훈련이라는 그런가요? FS 훈련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입장이 좀 달라요. 우리 정부는 연중 나눠서 하자. 미군은 한꺼번에 하자. 이미 9개월 전부터 준비해 온 건데 군사 이동이 시작됐는데.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인다. 그렇죠. 지금 그런데 저는 우리 정부 입장에 그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분대 전투, 소대 전투만 하면요. 대대 전투, 연대 전투 언제 훈련합니까? 우리가 미군과 연합 훈련은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미군은 전 세계의 군을 파견해서 전 세계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해왔던 나라입니다. 그들이 쌓아온 노하우, 전쟁에 대한 노하우는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군사훈련을 통해서 돈 안 들고 것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왜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정은이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동족의 범죄에서 완전히 배제한다. 이제 우리 좀 건들지 말아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명확히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냥 군사훈련 있는 계획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자꾸 구걸하면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에게 매이지 말라. 안영환 의원님의 네.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과연 이 국방부 장관과 주한미군 사령관 사이의 진실은 뭘지 궁금합니다. 왜 국방부는 추가적인 입장을 지금 안 내고 있는 건지 못 내고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